안녕하세요. 제이엔테크리브의 토토 개 사장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걸 준비했냐면요. 노트북 브랜드를 정리해주마라는 타이틀로 제가 PPT를 준비했습니다. 노트북을 구매할 때 되게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구매하기가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본인이 구매하고자 하는 노트북이 어떤 종류의 카테고리에 속하는지를 먼저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능하면 저희가 목표로 해서 이제 이번에는 카테고리 분류법, 일주일 뒤에는 이제 게이밍 노트북을 주로 만드는 회사, 그 다음에 이제 뭐 비즈니스 노트북을 주로 만드는 회사, 그 다음에 국내하고 기타 브랜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할 수 있을까? 좀 힘들긴 해. 일단 목표는 그렇다는 일단 거지. 목표는 그렇다는 거죠. 네, 일단은 보통 노트북을 분류하는 카테고리를 한 4개 정도로 봐요. 첫 번째는 티어라는 건데 어떤 가격대로 노트북 등급을 나눌 것이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용도인데요. 어떤 용도로 이 노트북이 제작되었는지, 어떤 의도로 그걸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네, 그 다음에 소비자층이 어떻게 되느냐. 사실 저는 비즈니스 노트북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번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생각보다 이 비즈니스 노트북의 시장도 되게 크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사실 비즈니스 노트북을 만드는 회사들이 이제 세계 노트북 시장 판매 점유율 1위를 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폼팩터라는 건 이거 뭐라고 설명이 되지? 그러니까 이게 노트북의 형태라고 보면 되기는 해요. 왜냐면 요런 내용들은 이제 페이지 넘어가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 티어 구분하는 이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그 저가부터 프리미엄까지 보통 4가지 종류로 구별을 하는데, 이게 저는 가격이 뭐 30만 원 이하면 저가고 뭐 300만 원 이상이면 프리미엄이다 사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게 정확한 기준은 없기는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울트라북 같은 이제 그냥 휴대성이 강조되어 있는 요 노트북들은 싼 거는 한 30에서 50만 원대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 조금 더 퀄리티를 찾으려면 50에서 90만 원대, 그리고 고급형은 이제 뭐 어느 정도 LG 그램이나 이제 삼성 갤럭시북 같은 것도 누려볼 수 있는 가격대죠. 이제 100만 원에서 100만 원 초반대 정도로 보고, 프리미엄은 이제 그 회사의 완전 플래그십이다. 예를 들어서 델 XPS 같은 거, 아니면 이제 레노버 싱크패드 같은 뭐 이런 이제 아예 그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될 만한 그런 라인업을 말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 가격이 조금 그렇게 가격대로 분류하면 혼동이 있을 것 같은 게, 네. 이게 제가 봤을 때 울트라북도 비싼 건 또 되게 비싸거든요. 그렇죠. 200만 원 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냥 이게 가격이 싸서 저가형이고 가격이 비싸서 프리미엄이 아니고, 울트라북에서도 저가형이 있고 프리미엄이 있고, 또 뭐 경량형 중에서도 저가형이 있고 프리미엄이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레노버 아이디어 패드 슬림 1이에요. 슬림 시리즈가 1번, 3번, 5번, 7번, 9번 있거든요. 자동차도 뭐 SM3, SM5, SM7이 있잖아요. 요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슬림 1이니까 제일 아래 티어라고 보면 되고, 그것 때문에 가격대가 뭐든 상관없이 일단은 저가형으로 분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게이밍 노트북 같은 경우는 또 60만 원, 70만 원이면 충분히 저가형이에요. 그것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는 게이밍 노트북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크리에이터 노트북 같은 경우는 또 100만 원이면 이제 그게 저가형이라고 보고, 그래서 어떤 카테고리냐에 따라서 가격대도 조금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 그것도 참고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나 솔직히 슬림 원 처음 봐. 나도 슬림 원이 있다는 건 알았는데 그냥 셀러론 노트북이라서 사실 그냥 성능은 아예 기대를 하면 안 되는 그런 아이라 보면 되고,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좀 비싼 걸로 보게 되면은 에얼리언웨어는 이제 델에서 게이밍 노트북을 여러 가지 만드는데 그 중에서 가장 프리미엄한 라인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프리미엄급에 해당이 되고 가격대도 보시다시피 되게 프리미엄하죠. 그래서 이거는 뭐 아예 그냥 명품을 산다라는 느낌으로 조금 구매하는 그런 제품이고. 잠깐만, 이거 스펙을 보자. 옥타코어는 뭐야? 옥타코어는 그냥 코어가 옥사코어, 뭐 헥사코어 이런 거 현혹될 필요 없이 그냥 코어가 8개라는 소리인데, i9 10980 HK면은 이제 모바일 45W CPU 중에서는 가장 등급이 높은 거라고 보면 될 거고. 이거 많이 쓰나? 에일리언웨어는 일단 게이밍 노트북이라서 다른 여러 가지 구성들이 조금 더 고급지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픽 카드도 높고, 그리고 그냥 브랜드 밸류 이런 것 때문에 비싸졌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노트북에 최저가, 최고가 이게 2개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최저가는 한 30만 원대부터 최고가는 500만 원 초반대까지 되게 그 레인지가 넓죠. 그렇죠. 이 가운데서 원하는 가격대의 제품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 예를 들어서 또 이거 말고도 이제 컨셉 제품 같은 건데, 뭐 이제 ROG의 마더십 같은 거 이런 건 뭐 800만 원 하고 뭐 이런 좀 약간 번외편들도 있기는 한데,
그런 거는 좀 약간 기술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실제로 소비자들이 많이 사줄 거라 생각은 안 하는 거라서 여기에 추가는 안 했습니다. 근데 생긴 것도 좀 갖고 싶지 않게 생기긴 했어. 게이밍 노트북 사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건 되게 프리미엄하고 갖고 싶은 디자인이라고 인지가 돼 있긴 뭐라고? 취향은 존중하는 걸로. 네, 그 다음에는 용도인데요. 용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볼까요? 자, 용도가 이제 이것도 좀 의미적인 분류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 정도로 머릿속에 구분을 해두면은 훨씬 더 선택이 좀 편해질 것 같아요. 이제 아예 사용 목적 자체가 그러니까 바뀐다는 거. 이렇게 이런 성능이면 이런 기능이면 울트라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를 얘기를 먼저 드리는 게 좋겠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울트라북은 이제 휴대성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G 그램이라든지 삼성 갤럭시북, 뭐 심지어 조금 더 무게가 1.8이나 1.9kg가 되는 LG 울트라 PC 같은 것도 다 울트라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게 15W 저전력 CPU가 들어가 있고 배터리 시간이 비교적 길고 그리고 충전기를 꽂았을 때나 뽑았을 때나 성능이 항상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게이밍 노트북이나 고성능 노트북처럼 항상 이제 충전기를 항상 들고 다녀야 되고 꽂은 상태로 사용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거는 정말로 고성능 작업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뭐 데스크탑 PC가 따로 있고 아니면 보조적인 서브 PC가 필요하다. 아니면은 정말로 이제 노트북을 하는 게 뭐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아니면 웹서핑, 뭐 카카오톡 이런 것밖에 안 한다 하면은 15W 울트라북으로도 충분하다는 거긴 하죠. 아니 나는 울트라북이 옛날에 넷북이라고 있었잖아. 그 손바닥만 약간 그거는 몇 인치지? 한 11인치 정도 되는 10인치, 거? 11인치. 그러니까 그거에 약간 그게 전신인 건가? 울트라북의 전신처럼 생각하면 되나? 그러니까 울트라북이라는 정의 자체가 국내에서 아직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 가지고 또 혼선이 있긴 한데 뭐 지금 우리가 정하기로 한 거는 휴대성에 강조돼 있는 이런 노트북이다라고 돼 있는 거고 당연히 넷북도 휴대성이 강조된 노트북이기도 한데 이제 옛날에 이제 사장된 넷북 이런 게 있었다. 굳이 분류하자면은 그것도 울트라북에 포함을 시킬 수는 있겠다 정도. 그 이 휴대성이라고 했던 거는 이제 무게가 뭐 1.5kg 이하다 이런 게 아니고 갖고 다니기 좋은 걸로 봐야 되는 거죠. 뭐 배터리가 오래 간다거나. 그렇죠. 그 제조사의 의도를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고성능 작업이 아니라 휴대를 감안한 이런 노트북들을 그냥 울트라북이라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울트라북의 대표적인 제품이 삼성 갤럭시북의 이온인데 근데 이런 애들은 아싸리 그냥 자기네들이 울트라북이다라고 얘기하는 편이죠? 그렇죠. 그냥 애초에 이런 거는 막 게임이 뭐 어떻게 뭐 배그가 돌아가요 이런 거에 포인트를 두는 게 아니라 가볍고 배터리 오래 가고 이제 USB-C로도 PD 충전이 돼요. 뭐 이런 게 이제 포인트인 녀석들이기는 하죠. 가끔 이제 요즘에는 이제 울트라북에도 MX 그래픽이 들어가서 가벼운 게임도 들어갈 수 있기는 만들었지만 막 게이밍 노트북처럼 배그가 들어가거나 어쌔신 크리드가 들어가거나 이런 성능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제조사들 3L한 계열의 이제 국내 한은 조금 애매한데 아니야? 그러니까 하여간 국내 제조사들은 90% 이상 울트라북이죠. 사실 크리에이터나 게이밍 이상의 노트북은 사실 저는 한국 브랜드에선 본 적은 없어요. 그렇습니다. 울트라북은 그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게이밍 노트북을 보겠습니다. 이제 울트라북의 완전 반대편에 있는 녀석이라 보면 돼요. 휴대성을 그냥 거의 포기했다 보면 되고 이제 성능 그러니까 특히 그래픽 성능을 조금 많이 치중한 노트북이라 보면 되긴 하고요. 네, 그렇죠. 일단은 다른 것보다 CPU가 45W짜리 H 프로세서가 들어간다는 게 울트라북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기는 해요. 아까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긴 했는데 이제 15W 저전력 CPU 같은 경우는 U자가 붙잖아요. 네, U 프로세서죠. 근데 이 U 프로세스는 울트라북의 U고 울트라 포터블로 이제 뭐 그 약자라고 이제 표기를 그러면은 하는데 근데 지금 요 게이밍 노트북에 주로 달리는 H 프로세서는 하이인가? 그러게 하드코어인가? 하드코어. 네, 근데 일단은 H 프로세서가 45W로 들어간다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냥 높은 성능으로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 있게 설계가 돼 있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예요. U 프로세서도 순간적으로는 되게 고성능을 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 없으니까 게임이라든지 뭐 고사양 렌더링 작업으로 부적합하게 되는 거긴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45W를 먹으니까 성능도 더 오래 유지를 할 수 있고 배터리도 빨리 더 많이 먹겠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는 노트북은 100% 거의 100% 게임을 목적으로 한 것들이죠. 뭐 일단은 기본 틀은 게이밍을 목적으로 하긴 했는데 게이밍 노트북이 고사양 노트북 결국은 고사양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고사양 작업을 노트북으로 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나중에 설명할 크리에이터나 워크스테이션을 사기엔 돈이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적당한 게이밍 노트북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게이밍 노트북의 대표 주자 ROG의 스트릭스 제품입니다. 뭐 대표 주자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네. 이제 ROG하고 뭐 프레데터 시리즈 뭐 이런 게 이제 게이밍 노트북 전문 라인업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네, 뭐 그래서 ROG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게이밍 노트북에 관심이 조금 있는 사람이라면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개인적으로 나도 게임을 하는데 게이머들이 이렇게 네온 칼라를 좋아한다는 거는 나 빼고 다른 사람은 다 그런다는 얘기야? 요즘 트렌드가 근데 점점 게이밍 노트북도 좀 디자인이 차분해지는 추세이기는 해. 그래서 이것도 예전 노트북들을 보면은 훨씬 더 이제 삐까번쩍하고 막 형광색으로 빛나고 그래서 그러긴 한데 그나마 많이 차분해지고 있고 앞으로 더 차분한 디자인 노트북이 더 득세를 하는 그런 트렌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만 이런 디자인이 싫은 게 아니길 바랍니다. 게이밍 노트북 같은 경우도 원래는 방금 대부분 무겁고 휴대성이 떨어지고 배터리도 오래 안 간다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요즘은 이제 발열이라든지 쿨링 설계 기술도 좋아지고 CPU도 많이 개선돼가지고 이제 가벼운 게이밍 노트북도 어느 정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가벼운 게이밍 노트북도 당연히 이제 설계하기 힘들고 발열 제어가 조금 힘들다는 그런 난제점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상당히 인기를 많이 얻고 있어요. 저희가 영상 일부를 잘라온 건데요. 그 빅뱅 이론인가 이거? 빅뱅 이론에서 얘네들이 노트북을 하나씩 들고 와서 같이 모여서 게임을 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무슨 게임이었지? 아마 저기 와우? 월드 오브 크래프트 하는 장면일 건데 그거를 미국에서 램파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각자 노트북 들고 와서 이제 각자 게임이 되는 노트북을 들고 와서 친구들끼리 그냥 게임을 하는 거긴 하죠. 근데 사실 한국에서는 PC방이 되게 잘 돼 있어서 이런 게 많이 없긴 한데 약간 노트북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런 게 되게 일반화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잖아. 그럼 친구들끼리 노트북을 각자 들고 와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그것보다도 그냥 이렇게 각자 노트북 가져와서 약간 장비 자랑하면서 야 나 노트북 바꿨다 이러면서 서로 게임하는 이런 맛이 또 PC방에서 게임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맛이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외국 애들이 게임을 못하는 거야. 이런 거에 집중을 하니까 게임에 온전히 집중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좀 소셜 활동이지 뭐 굳이 뭐 프로게이밍을 하겠다 이런 개념은 아니니까.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예, 그 다음에 크리에이터 노트북인데 크리에이터 노트북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진짜 너무 많아요. 그래서 왜죠? 그건 제가 크리에이터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저는 되게 오랫동안 디자인, 특히 공간 디자인과 기획 디자인, 되게 다양한 종류의 디자인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한 번도 최근 한 3년까지만 해도 노트북을 일하는데 사용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데스크탑, 올리 데스크탑. 왜냐면 성능이 충분한 노트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성능이 괜찮은 노트북이 있으면 되게 못생긴 거야. 게이밍 노트북. 되게 반짝반짝하고 되게 못생긴 것들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실 그거가 이제 톤님이 노트북으로 이제 완전 전환을 하게 된 계기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이제 델 XPS 15가 신기해서 한번 사줬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로 어느 정도 작업을 다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데스크탑 안 쓰게 되고 결국은 처분하게 되고 이제 델 XPS 15도 결국 쓰다가 성능이 조금 딸린다는 걸 느끼고 이제 다른 걸로 바꾸긴 했지만 뭐 일단 계기는 그렇습니다. 그런 계기로 한 3년 전부터 썼지? 3년 전인가? 3년은 된 것 같네요. 근데 한 이 크리에이터 노트북이라는 이 용도가 한 2년 전부터 시작된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아니긴 한데 옛날에는 맥북 프로가 그냥 완전히 꽉 잡고 있었던, 그러니까 그래픽 디자인을 한다 아니면은 그냥 음악 작업을 한다면 맥북 프로 사세요 이렇게 됐었잖아. 근데 이제 그것도 되게 웃긴 게 하여간 그런 의미에서 되게 나는 맥북을 싫어했어. 한 번도 맥북을 디자인할 때 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이건 통편집 합시다. 왜? 싸움 나. 알았어. 알겠습니다. 하여간 예전에는 그러니까 맥북을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딱 이거 한 가지. 옛날에는 얇고 이쁜 노트북이 고사양이 없었어. 그래서 그거를 원하면은 맥북 프로를 사는 수밖에 없었고, 근데 이제 나온 게 델 XPS 15 같은 경우가 사양도 높은데 무게도 적당하고 디자인도 괜찮고 뭐 좀 프리미엄한 느낌도 나고, 그래서 이제 크리에이터 노트북 시장이라는 게 윈도우 쪽에도 형성이 되기 시작했고, XPS 15가 인기를 얻으니까 이제 뭐 레노버라든지 에이수스라든지 다른 회사에서도 이제 크리에이터 노트북을 대거 만들고 이제 주력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앞으로 되게 커지는 시장이라고 봐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디자이너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지 모르겠는데 요즘 공유 오피스가 되게 많이 생겼어요. 특히 여기에 이제 디자이너들이나 뭐 코딩 하시는 분들이나 약간 좀 기획이나 좀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곳인데, 여기 공유 오피스가 뭐냐면 자기의 오피스가 아니고
임대를 해서 옮겨 다니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노트북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지. 뭐 그렇죠. 근데 노트북이 필요한데 그 노트북이 고사양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예쁜 공간에서 내 노트북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노트북이 게이밍 노트북처럼 막 이상하면 안 돼. 빛이 반짝반짝 나고 못생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크리에이터 노트북의 포지션이 앞으로 저는 되게 커질 거라고 보는데 아쉬운 점은 한국 브랜드 중에서 이런 크리에이터 노트북을 만들 생각을 하는 업체도 없고 그럴 기술력도 아직 없어 보인다는 거야. 맞아요. 근데 뭐 어쨌든 나는 크리에이터 노트북이 더 앞으로 되게 더 많아질 거다. 노트북 제조사들도 되게 강조하고 이거 되게 많이 살 거야. 그 디자이너들이 얼마나 예민한데 거의 한 6개월에 한 번씩 바꿀걸? 만약에 예쁜 게 나왔다 그러면? 하여간 이건 뭐 나의 내피셜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제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델 XPS예요. 이게 저의 첫 크리에이터 노트북 17이 아니라 15긴 하지만 15였지만 뭐 어쨌건 되게 만족스럽게 썼었는데 그래도 이게 가다 보니까 저 이제 3D 작업까지 3D 아니야 3D 작업이 아니라 게임 때문에 바꾼 거예요. 그렇게 아직 하여간 저는 이제 렌더 작업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 유용하게 썼던 제품입니다. 네, 그래서 작업 성능은 좋은데 이제 GPU가 아무래도 게이밍 노트북보다 그러니까 그래픽 성능이 게이밍 노트북보다 좀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게임할 때 조금 불만스러운 부분이 보여서 다른 걸로 바꿔줬습니다. 일 때문에 그랬다고 해줘. 네, 그 다음에 워크스테이션인데 사실 저는 이 워크스테이션이란 단어를 데스크탑에서만 봤었어요. 근데 노트북에도 워크스테이션이 있었다니 참으로 놀랍네요. 정말로 그냥 비유를 하자면 대구경포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완전 노트북을 써야 되는데 정말로 고사양 작업을 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실험실에서 DNA 염기 서열을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제 그 CT 같은 걸 뭐 분석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이제 설계 도면 같은 걸 복잡한 걸 되게 많이 본다든지 이런 용도라고 보면 되고 그럼 워크스테이션하고 크리에이터 노트북하고 뭔 차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차이는 이제 프로세서를 CPU 같은 경우를 이제 아예 이제 이런 고사양 작업 전용으로 나온 제온 CPU라든지 아니면 쿼드로 그래픽 카드 이런 게 들어간 제품들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온이나 쿼드로가 뭐냐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것도 이제 또 영상 하나를 다 할애해야 될 정도로 좀 복잡하긴 한데 과거에는 그냥 일반적인 i3, i5, i7 이런 거 하고 그냥 완전 체급을 달리 분리했었던 그런 하드웨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디자이너들도 저런 급의 CPU, GPU 필요한 것 같아요. 쿼드로 GPU가 들어갔던 싱크패드 P1을 옛날에 사용해 본 적이 있을 건데. 그 3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그래서 그게 너무 좋더라.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 그러니까 내부 하드웨어 스펙을 보면은 엄청난 건 아닌데 그게 그러니까 구성 자체가 이제 렌더링이라든지 그래픽 작업 이런 거에 최적화가 돼 있으니까 이제 훨씬 그런 작업이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머릿속에 있는 워크스테이션 노트북과 크리에이터 노트북을 구별하는 거는 워크스테이션은 약간 랩? 랩이라든지 뭐 설계 도면 설계 도면 쪽. 정말로 이제 전문직. 약간 그리고 이런 거고. 크리에이터는 조금 디자인 쪽? 디자인, 예술 사진, 쪽? 영상 그런 보통 계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워크스테이션의 대표주자 레노버의 싱크패드 P1 제품이 뭐 대표 주자라 보기엔 조금 그렇긴 한데 이제 싱크패드 P1 같은 경우가 싱크패드 X1 익스트림 모델에다가 제온하고 아니면 쿼드로 요 하드웨어를 넣은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껍데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타겟, 소비자층이 어떻게 되냐라는 건데 사실 요거는 할 말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컨슈머층 노트북이 대부분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뭐 갤럭시북 이온, LG 그램, 뭐 LG 울트라 PC 아니면 에이수스 젠북 뭐 이런 거 다 그냥 일반 소비자 대상으로 만든 거고 이제 비즈니스 노트북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용도가 다르다고 보면 되긴 해요. 일단은 대량으로 그냥 기업에 팔기 위해서 설계를 한 거고 일반적인 노트북하고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유지 보수가 되게 쉬운 편이에요. 그러니까 설계도 되게 단순하고 이제 부품도 뺐다 꼈다 하기 쉽고 그리고 튼튼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카메라 보안이라든지 아니면 와이파이 LTE 보안 이런 게 조금 추가적인 기능이 있는 그런 놈들이라 보면 되죠. 그래서 이게 비즈니스 노트북도 가끔가다 일반 소비자 시장에서 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싱크패드. 뭐 요거는 일반 소비자들도 구매를 하죠. 그러니까 B2B로 팔다가 이제 소비자층에도 좀 인기가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이제 회사에서 지급해주는 좀 큰 회사 같은데 그렇죠. 그냥 대량으로 이제 지급하고 대량으로. 이제 그런 데는 아예 설비 유지팀이 따로 있으니까 그 설비 보수팀이 있으니까 노트북이 고장나면 에이스 센터를 가는 게 아니라 회사 이제 정비팀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유지 보수가 용이하고 내구성이 좋아야 되는 게 거기서 오는 거고요. 근데 이게 비즈니스 노트북이다 보니까 일반 고객들보다는 이제 비즈니스 쪽으로 판매하는 거라 오히려 아시다시피 B2C보다는 B2B였을 때 대량으로 구매하게 되니까 가격이 되게 많이 다운될 거란 말이죠. 그거는 이제 기업 입장에서 그런 기업 거예요.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일반인들이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살 때 조금 비싸다는 느낌은 들 수
겠죠? 아무래도 좀 그렇게 하죠. 이게 소매로 팔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긴 그러니까. 하니까. 근데 나는 좀 관심이 있어요. 너무 비싸지만. 뭐 아무래도 비즈니스 노트북 특유의 맛은 있기는 해요, 확실히. 그래서 좀 대표적인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 HP 엘리트북 드래곤플라이라는 제품인데 요거는 디자인도 되게 잘 나와서 일반인들도 많이 산다고 들었어요. 근데 HP는 미국 회사죠? 미국 회사. 네, 미국 회사인데 예전부터 이 비즈니스 라인을 많이 밀고 많이 판매했던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그 비즈니스 그 노트북의 특징들을 다 갖고 있어요. 유지 보수가 용이하고 내구성도 좋고 추가 보안 기능도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충족되는 제품인데 이제 약간 그 대만 쪽에서는 그렇죠. 이 비즈니스 노트북이라는 걸 좀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대만 같은 경우가 이제 요즘 들어 원래는 비즈니스 노트북을 잘 안 만들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갑자기 에이수스에서 익스퍼트북 B9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에이서에서 그 태블메이트 시리즈라든지 이런 게 조금 나오기 시작했는데 사실 지금 방금 안내를 드렸던 내구도가 좋고 아니면 뭐 보안성이 좋고 이런 특징이 별로 없거든요. 그냥 휴대성이 좋다, 가볍고 휴대성이 좋다, 요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대만 회사들은 약간 비즈니스 노트북을 접근하는 그런 방향성이 좀 다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구색 맞추기식일 수도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익스퍼트북 같은 경우도 뭐 약간 젠북하고 비보북을 좀 짬뽕시켜가지고 그냥 무게를 조금 다운시킨 거라고 보면 되고 아까 안내드린 트래블메이트 같은 경우도 스위프트 5 시리즈를 조금 이제 경량화시킨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폼팩터로 구별하는 건 한 5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것도 조금 의미로 분류를 한 거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첫 번째로 거치형은 이거 되게 기억에 남는 나는 이 제품이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 예전에 개사장이 이 모델을 저희 블로그에서 리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목이 뭐였더라? 시즈 모드 시즈 탱크 같은 뭐 노트북이나 하여튼 그런 거였는데 이게 사진상에는 잘 안 나왔는데 요 아랫부분이 이렇게 열려요. 이렇게 열려서 이게 탁 이렇게 이렇게 돼요. 여기 제가 뭐 하나 띄워드릴게요.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긴 하고 거치가 된다는 거지. 시즈 탱크처럼. 그러니까 거치가 된다가 아니라 들고 다니고 싶어도 들고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무겁다가 일단 얘는 포인트고. 몇 킬로였죠? 얘가 3kg 넘었어요. 그러니까 4kg, 3.5kg나 그러니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찌됐건 들고 다니기 힘들 정도의 무게 아니면은 이제 전원 플러그를 뽑으면은 너무 고성능이라서 배터리가 막 30분 만에 방전돼 버리고 이런 거를 그냥 거치형이라 보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게이밍 노트북은 그냥 한 자리에다 거치해놓고 사용하는 목적이라 보면 되고 가끔가다 자리 이동하고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데스크탑을 쓰지 왜 굳이 노트북을 쓰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래도 가끔씩 자리 이동을 해야 되니까 뭐 그런 사람들이 쓰기엔 좋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경량형은 뭐 이거 설명이 필요 없어요. 대표적인 게 LG에 있죠. LG 그램. 이게 1kg 미만도 있죠. LG 그램 중에는. 그렇죠. 1kg 미만도 있죠. 그래서 굳이 경량형하고 그냥 일반 노트북하고 차이가 뭐냐, 뭐 1.2kg면 경량이냐, 1.1kg면 경량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성능이라든지 재질이라든지 뭐 발열이라든지 이런 걸 희생하기 시작한 이런 아이들의 경량형이라고 보고 싶기는 해요. 개인적으로. 그냥 가볍기만 한 제품들. 그러니까 가벼운 거에 무조건 초점을 포커스를 둔 거. 그리고 일반형 노트북은 뭐 모두들 아는 그냥 일반 노트북이에요. 근데 뭐 특별히 뭐 경량에 그런 게 치중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노트북처럼 만든 거. 일반적으로 막 14인치 같은 경우는 뭐 한 1.4에서 1.6kg, 15인치면은 1.6에서 뭐 1.8kg 뭐 이 정도까지 나갈 수 있다 보고 그 대신에 경량형보다 발열 제어라든지 아니면 내부의 확장 슬롯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서 조금 더 이제 장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대부분은 경량형보다 더 저렴하기도 하고. 그리고 일반형 노트북 가장 큰 차이점이 경량형에는 대부분 이제 내장 그래픽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일반형 노트북에는 그래도 아무리 울트라북, 그러니까 저전력 울트라북이라 해도 이제 MX 그래픽 같은 걸 넣어줘가지고 약간 저사양 게임도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투인원. 저는 이 모델을 되게 많이 개사장이 추천을 했는데 추천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오래 썼지 실제로. 아, 그랬나? 이걸 썼다고? 이거 한 1년 반 정도 썼는데. 관심이 없었구나. 자, HP 스펙터 X360 모델입니다. 이건 뒤집혀지는 모델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투인원은 그냥 노트북이기는 한데 이제 필요에 따라서 약간은 태블릿처럼 쓸 수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아무래도 무게도 있고 뒤에 이제 뒤집었을 때 키보드도 만져지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태블릿처럼 쓰기는 힘들어요.
근데 이제 가끔 그냥 가벼운 필기 뭐 이런 걸 원하는 사람들이 보통 선택하는 제품이고 사실은 근데 그런 목적보다는 그냥 멋있어서 사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 하이브리드. 이제 이게 투인원하고 하이브리드 차이점이 뭐냐라고 한다면 하이브리드는 이제 기본은 태블릿이고 키보드가 탈착이 된다는 거고 투인원은 기본이 노트북인데 뒤집어서 태블릿처럼 쓸 수 있다는 거. 이게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 중에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가 제일 대표적인데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있나요? 그 레노버에서 이제 새로 이제 만들기 시작한 것도 있고 이름이 뭐더라? 그 까먹었네. 아이디어 패드 뭐 있었는데 내가 찾아서 올려줄게요. 그 서피스는 저도 써본 적이 있어요. 이 모델에 대해서 되게 그 관심은 많은데 실제로 하이브리드 모델이 많이 안 나오더라고. 그죠? 뭐 사실 이제 이런 태블릿 폼팩터가 나온 것 자체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 기기를 이렇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조사분들도 많이 만드세요. 약간 이런 식이긴 했는데 뭐 사실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크게 인기를 못 얻고 있기는 한 게 사실이죠. 성능이 그렇게 썩 좋다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태블릿이니까. 그치 물론. 근데 태블릿이라 생각하면 성능이 엄청 좋고 그치. 노트북이라 생각하면 성능이 좀 아쉽고. 근데 보통 이렇게 마우스 그 키보드가 달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노트북으로 인식하더라고. 나는 태블릿으로 쓸 때는 괜찮긴 했었는데 뭐 어쨌건 아무튼 이거를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 그거를 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MSI의 프레스티지 15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제 설명을 해주시죠. 자, 요게 정말로 애매한 제품이에요. 이게 크리에이터 노트북이냐 울트라북이냐 뭐 그걸 되게 중간에 껴있는 녀석이라서 그 예시로 제시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얘가 15W CPU를 기본적으로 쓰기는 해요. 근데 15W U 시리즈에서 나온 것 중에서도 조금 약간 소위 말해서 뽕을 먹여가지고 25W로 돌아가게 만든 녀석들이 있거든요. i7 10710U CPU를 사용하는데 그게 일반적인 울트라북에 들어가는 것보다 성능은 더 좋은데 또 45W H보다는 성능이 약간 딸리고 약간 그 중간에 있는 CPU고 그거 어디라고 봐야 되나요? 그것 때문에 좀 약간 정체성이 좀 불투명해지는 게 있기는 하죠. 배터리 용량도 커가지고 휴대성도 챙겼고 뭐 그리고 이제 나름 15인치인데 1.6kg고 그렇다고 쿨링도 어느 정도 크리에이터 노트북이라고 할 만큼 쿨링도 괜찮고 그래픽은 또 이제 GTX 1650이 달렸으니까 일반적인 울트라북에 들어가는 MX 그래픽보다 더 좋고 되게 정체성이 모호해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가 울트라북하고 크리에이터 노트북 사이에 껴있다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리고 이게 가격대가 140에서 15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고급형이라고 봐야 돼요. 가격 때문에 굳이 그렇다고 보기보다는 이제 MSI에서 나오는 이제 크리에이터 노트북들이 모던 시리즈가 약간 저가형 중급기를 담당하고 있고 프레스티지 시리즈가 이제 조금 중급기 고급형 넘어가는 그 단계를 담당하고 있다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포지션을 그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포지션은 티어로 보면 고급형이고 고급형에서 고급형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고급형 그리고 용도로 보면 크리에이터와 울트라북 사이에 있는 그 애매한 어딘가. 네, 애매한 어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컨슈머 용도. 컨슈머고 이거는 그냥 일반형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자, LG 그램하고 LG 울트라 PC. 그러니까 LG 둘 다 일반형 노트북이라 볼 수 있긴 한데 이제 LG 울트라 PC는 무게는 그다지 신경 안 쓰고 막 1.8kg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리고 LG 그램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정말 이제 무게에 초점이 맞춰진 거고. 그럼 당연히 일단은 폼팩터로 보면은 LG 그램은 경량형, LG 울트라 PC는 일반형이라고 분류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LG 울트라 PC를 구매하면서 그램을 샀다고 착각하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데 요거는 꼭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둘 다 컨슈머 노트북으로 나온 녀석들이고 용도는 둘 다 울트라북이죠. 그러니까 이제 15W 저전력 CPU가 들어갔고 뭐 애초에 기껏 해봐야 LG 울트라 PC에는 MX 그래픽이 들어가는 그 정도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티어가 중요한데 LG 울트라 PC가 저가형에서 중급기를 되게 폭넓게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델명에 따라서 같은 LG 울트라 PC라도 정말 구린 게 있고 그래도 좀 쓸만한 게 있고 그렇게 분류를 해야 되고 LG 그램 시리즈하고는 확실하게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그램 시리즈는 이제 고급형에서 약간 프리미엄이라고 하긴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고급형 약간 LG에서 내세우는 그런 고급형 기기이긴 하니까요. 이거를 넣은 이유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기당할 수 있다. 뭐 하이마트 같은 데 가서 LG 그램입니다 이러면서 그렇게까지 그렇게 대놓고 사기는 안 치지만 LG 노트북입니다. 되게 프리미엄한 국산 대기업 노트북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파는 경우가 있단 말이지. 그래놓고 요거를 이제 덤텅이를 써서 비싸게 사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네, 우리 이렇게 4개의 카테고리로 브랜드를 정리해주마 킥오프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생각보다 많이 길어졌죠? 네, 길어졌지만 제가 잘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다음 주에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